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 조정, 이게 과연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변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오늘은요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었죠.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결별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혼 조정이 뭐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혼 조정이 뭔지 약간 궁금하셨죠? 뭔 개소리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 절차는 크게 재판상 이혼하고 협의 이혼하고 둘로 나뉘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판상 이혼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는 협의 이혼이 훨씬 많습니다. 77%가 협의 이혼이고요. 나머지 23%만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와우. 자, 그럼 이혼 조정은 뭐냐? 이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그 선행 절차로 이 이혼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이혼 조정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 이혼하자, 우리 더 이상 살지 말자, 이것에 이 사이에 합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혼을 하는 거죠. 특별한 절차란 게 없습니다. 그냥 서로 도장 찍고 구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의 의사가 합치가 돼 있고 서로 특별히 다툼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협의 이혼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혼을 할 때 꼭 합의가 돼야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또 양육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을 누가 할 것이냐. 이 5가지가 세트로 갑니다.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혼 소송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 5가지가 같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협의위원의 경우에는 이 5가지가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합치가 없으면, 나는 이 부분은 좀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혼 못 해주겠다, 아니면 너한테 이거는 더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혼 조정이라는 거는 이 재판상 이혼을 가기 전에 조금 이 정도면은 좀 미세한 차이니까 뭐 좀 원만하게 합의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이 이혼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재판부에서 한번 중재를 해줍니다. 아, 남편 측 입장이 이런데요, 이 정도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부인 쪽 입장은 이런데 이 정도는 더 합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중재를 한번 해주는 게 이 이혼 조정 절차인 겁니다. 이 이혼 조정이 협의 이혼에 비해서 갖는 장점은요, 당사자들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률상 대리인, 변호사들이요, 그냥 만나서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조정 절차에서 거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이 조정이 된 조정안에 난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동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이 조정안에 도장을 찍으면 그렇게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혼 조정에는 이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이 성립된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당사자들끼리 이혼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혼 판결로 갑니다. 소송 절차를 거치는 거죠. 자, 제가 MBC 14F에서 설명을 드렸죠. 홍상수 감독이 전이 아니구나. 부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혼 재판으로 간 거고, 이혼 재판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이혼 조정 절차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있었을까?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부부가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걸까? 이 루머상으로는 이제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어떤 화난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기 위해서 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거다라는 루머도 있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 아니냐면 이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고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법체계에서는 이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이 굉장히 빈약하게 가령 굉장히 지속적인 불륜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5천만 원 이하 그 정도밖에 인정이 안 돼요. 아주 많아도 1억을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자료가. 그런데 이 송중기 부부 굉장히 양쪽 다 돈이 많죠. 이 송중기가 신혼집으로 쓰기 위해서 이태원에 마련한 신혼집이 50억, 지금 시가로는 한 100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위자료 때문에 뭐 몇천만 원 내지 억 정도 되는 1억 이하의 이 푼돈에 푼돈 아니지만 이 돈에 갖고 싶다. 이 돈 때문에 재판상 이혼까지 감수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재산 분할? 그런데 이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2년밖에 아직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혼인 전부터 가져왔던 그 특유재산들을 그대로 각자 가지고 가는 식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10년, 30년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야 서로 나눌 것도 많고 그렇겠지만 아직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사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은 크게 다툴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송혜교가 처음에는 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송혜교 소속사에서 입장을 밝혔죠. 원칙적으로는 이 이혼에 동의한다.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송혜교는 원래는 이 송중기가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가 이 송중기가 입장을 밝히니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고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입장문을 보고 이혼을 하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기품이 있구나 라고 느낀 게요. 자,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약간 의미가 있는 문장인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냥 무난한 문장이라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좀 내포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숨은 뜻은 분명히 송중기는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재판으로 가서 유책 배우자가 누군지, 위자료 누가 받아야 되는지 그걸 따져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기품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잘잘못, 이혼의 사유를 대중에게 밝힐 수도 있는데 밝히지 않겠다. 지금은 원만히 합의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함의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면서도 상당히 좋아요. 시의적절하죠. 화내지 않으면서도 무난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이혼 조정 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잘잘못을 한번 따져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양수겸장의 행간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뜨겁게 핫 이슈가 되었던 이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결별 소식과요. 이혼 조정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예측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현변TV 그 법이 알고 싶다는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변이었습니다.